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모토로라 모토 G87이 있고 오늘은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한번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쓸어내려서 표시되는 톡을 목록을 확장하세요. 이제 여러 페이지 중 하나에 화면 녹화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제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만약 어느 페이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에 모든 토글이나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추가하려면 그냥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약간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제 아이콘이 떠오르면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토글이 추가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추가했다면 한번 길게 눌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 옵션이나 창이 나타나고 셀피 크기를 변경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셀피 카메라를 활성화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실제 크기입니다. 해상도도 1080p와 720p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080p로 설정해 주세요. 굳이 720p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2000년대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녹화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변경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파일 크기 제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 설정하세요. 아니면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원한다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무제한으로 두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치 포인트 기록 기능이 있는데 이건 반투명한 회색점으로 기록됩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누른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어디를 누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이 창을 닫으면 됩니다. 여기서 따로 확인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글 버튼을 찾아볼 건데 이번에는 직접 눌러보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하세요. 이제 다시 이 창이 뜨면서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는 전체 화면을 녹화할지 아니면 여기 있는 특정 앱만 녹화할지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디오 설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 오디오 둘 다 또는 아무것도 녹음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와 시스템 오디오를 모두 녹음할 계획이라면 헤드폰이나 이어버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녹음할 때 이어버드나 헤드폰 없이 하면 시스템 오디오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내부적으로 녹음된 후 스피커를 통해 다시 출력되면 마이크가 그 소리를 두 번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마이크에 다시 녹음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사운드만 녹음하고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녹화를 시작하면 3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 화면은 녹화해 보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기기에 의해 녹화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뭔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지 않기 위해 잠시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기와 같은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이걸 탭해서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한 이런 사운드 옵션들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마이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였네요. 그리고 일시정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부터 화면 녹화를 확인해 보시려면 갤러리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여기에는 구글 포토도 있으니 그걸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앱이 기본 모토로라 앱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앱을 열면 바로 여기에서 사진을 볼 수 있고 아래쪽에 몇 가지 다른 옵션도 보일 겁니다. 미묘한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스크린샷이 실제로 사진 탭에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앨범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항목 대신에 예를 들어 여러 이미지가 보이는 스크린샷이 있고 또 여러 이미지가 보이는 사진이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하지만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컬렉션이 있고 그 컬렉션에서 스크린샷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래에 있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녹화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 기기에서 스크린 레코더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앨범을 폴더에 넣었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메인 컬렉션 페이지 어딘가에서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흰 점, 바로 여기 있는 게 제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생되는 동안 안드로이드의 한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능 때문에 가끔은 안드로이드를 좀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계속 진행할게요. 이 기능은 다른 앱 위에 그리기라고 불리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의 이름이 뭐든 중요한 건 그 기능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 기능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할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해당 앱이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선택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앱이 이 기능을 차단하면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스크린샷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차단된다는 점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화면 녹화 중에는 때때로 팝업이 뜨기도 합니다. 만약 차단된 애플리케이션에서 녹화를 시작하면 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앱 밖에서 녹화를 시작한 다음 앱을 열면 실제로 녹화는 되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녹화 화면이 검은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기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화면을 녹화하려고 한다면 혹은 화면을 캡처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은행에 접속하기 위해 핀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기의 보안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를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보통 결제 확인과 같이 여러분이 이 경우에 캡처하고 싶었던 내용을 대체로 캡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제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니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기기에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화면 캡처를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구독료까지 지불해서 그 앱을 사용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의 기기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정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 약관에 동의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토로라 기기는 예외지만요. 여러분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어떤 동의도, 개인정보 제공도, 어떤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동의도 한 적이 없고 어떤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허락한 적이 없죠. 기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앱이 기기의 동작 방식을 바꿀 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주고 산 기기에서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대부분 불법 복제 방지 때문이라는 주장 아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와우! 넷플릭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을 때는 화면을 녹화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시나 먹으세요. 내가 뭘 녹화하든 그건 내 일이고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것도 합법이고 그걸 막고 있지만 화면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걸 공유하지 않는 한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걸 공유한다 해도 다시 말하지만 그 역시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정 이용 fair use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공유 목적으로는 30초 이내여야 한다고 알고 있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걸 막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여러분의 기기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열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거고 5분이면 충분하겠네요. 뭐 괜찮아요.
아무튼 저는 로그인하지 않을 거고 괜찮아요. 여기서 구글 검색을 꼭 사용하세요. 더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플릭스나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의 무료 대안 같은 것을 검색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스트림, 에무브를 검색하는 거죠. 대안들. 피스트림은 제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보여주던 사이트였는데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이트를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이 사라지더라도 여러분은 다른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 레디피드가 바로 나올 거예요. 가끔은요, 항상 맨 위에 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색 엔진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r/파이럿입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볼 수 있고요. 여기 바로 몇 개의 링크가 나오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더 잘 작동하고 어떤 것은 덜 작동합니다. 저도 몇 개는 직접 확인해 봤어요. 몇몇 사이트는 정말 짜증나는 광고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이더맘이라고 표시된 이 쓰레기 같은 사이트는 정말 교활한 사이트라서 화면을 누를 때마다 광고를 띄우려고 해요. 그리고 또 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원하는 어떤 콘텐츠든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의 콘텐츠를 보여주기 때문에 원하는 플랫폼에서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정이나 구독 같은 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한 이런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그 콘텐츠에 돈을 내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기묘한 이야기를 보고 싶고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고 있다면 이걸 캡처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넷플릭스 구독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보려고 한다면 이건 불법 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는 단순히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제가 아는 합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사라지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열어서 보는 모든 것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됩니다. 크롬에서요. 특히 크롬은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차단하지 않고 어떤 콘텐츠를 열더라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콘텐츠를 캡처해서 공유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으니 여러분이 겪으셨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